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1.5% 오르면서 강세를 주도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였습니다. 선거 종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 더해서 오늘은 재정정책 불확실성도 제거된 날이었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0.25%만큼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그 외의 발언에서도 시장을 흔들 만한 파격적 발언은 없었습니다. 성명서에서 물가 하락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문구가 빠졌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계속 사용해와서 뺐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불안감이 잠재워졌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와 관련된 질문이 시장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선거 결과가 장기적으로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트럼프가 사임을 요구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시장은 실제로 나쁜 것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합니다. 연준 정책이 바뀌지 않고 파월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니 이것은 좋은 방향이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데이터만 뒷받침되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3분의 2의 확률로 12월에도 0.25%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말들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와 고용은 여전히 강하다는 얘기를 했고 다만 노동시장은 조금 냉각되었지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말했는데 이전 FOMC에서의 발언과 비교해서 특별히 바뀐 점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까지의 더 장기적인 금리 인하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고 고용시장의 냉각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으면서 장기적 금리 전망치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제 내년 6월까지 지금보다 3단계 금리 인하만 한 뒤 연말까지는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시장은 중립금리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강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의 청구가 예측치인 22만 3천 건보다도 낮았고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살짝 증가하기는 했지만 오차범위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업수당의 청구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강하다는 뜻이죠.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만큼 경기 위험도가 낮아지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파월도 직접 얘기했듯 중립금리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차피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시장이 가진 최대 시한 폭탄인 경기 침체가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내려가면서 금리도 천천히 내리는 편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시장은 지금 그러한 골디락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당분간 모든 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찐 불마켓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P는 오늘 6천을 찍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아마 조만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에선 이미 내년까지 6,600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 이후 향후 6개월간의 미국 주식시장은 90%의 확률로 상승했던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 미국 주식시장도 4분기가 최강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특히 증시는 10월부터 12월로 갈수록 상승세가 더 증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항상 상승 타이밍이었던 대선의 종료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S&P와 나스닥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추세가 좋은 자산이 하나 더 있죠? 네, 비트코인도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77,000달러 근처까지 올라서 76,900달러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급등 이후에 추가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 경우 74,000달러 약간 아래에 있는 전고점 저항이 지지세로 바뀐 것을 확인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확인되거나 아니면 이대로 그냥 쭉 상승해서 이 지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포물선 상승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기적으로 봐도 추세는 매우 좋습니다. 전고점을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었죠. 이걸 계속 지켜내는지에 대한 확인만 이뤄지면 되는 것이죠. 20주 단순 이평선과 21주 지수 이평선은 골든 크로스를 이루면서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맥디 역시 골든 크로스가 이뤄진 뒤 그 차이를 점점 더 벌리고 있어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올지 몰라도 중기 추세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 개미들의 관심은 여전히 거의 없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은 무려 마이너스입니다. 이러한 역푸 상태는 대부분 소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극히 낮을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소매 투자자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거품이 낄 때는 이 프리미엄이 아주 높게 상승하죠. 실제로 지난 3월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 김치 프리미엄이 10% 넘게 붙었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해 주죠. 하지만 반년 넘는 횡보가 지속되는 동안 소매 투자자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단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글에서 비트코인의 검색량은 여전히 바닥 수준에 있습니다. 3월 최고점 이후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소매 투자자들이 긴 조정으로 대부분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증명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신고가를 만들어낸 최근의 상승세는 누가 주도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고래들과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블랙록의 어닝콜에서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에게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신호를 줬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신호가 일어난 날이 바로 이날인데요. 이날부터 ETF로 폭발적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블랙록 자신은 무려 2주 동안 3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순유입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대선 리스크오프로 자금이 잠깐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대선 이후 바로 다시 큰 금액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0월 이후 ETF의 유입세는 지난 2월 ETF 출시 초기에 유입세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이미 자신들의 하루 최고 유입 금액도 얼마 전에 경신을 했죠.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털려나가고 세력과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늘 발생하는 슬픈 역사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하지만 개미들이 정말 이대로 사라져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 가격이 다시 폭등할 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달려들어선 모든 물량을 떠받치면서 가격을 더 폭등시키겠죠?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사이클 후반부에 포물선 폭등장이 발생해 왔던 것입니다. 약한 투자자들이 모두 털려나가고 그 물량이 여간에선 팔지 않을 강한 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나면 이들은 뒤늦게 소문 듣고 달려온 개미들에게 아주 높은 가격의 물량을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 사이클마다 반복되어 왔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작년부터 제가 지겹도록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럼 왜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계속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제부터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가격만 보고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반부에 포물선 상승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후반부 포물선 상승장은 정말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기타 다른 자산들에서 보아왔던 거와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왜 비트코인은 이렇게 말이 안 되게 후반부에 폭발적으로 오르는 걸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 무료 특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현상은 비트코인만의 특별한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때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 조만간 다시 한번 무료 특강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이제부터 여러분을 놀라운 곳까지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의 채택이 둔화되는 단계까지 20에서 30년 동안 사이클은 반복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완전히 익힌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엄청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마치 70년대 강남 초기 투자자들처럼 말이죠. 강남 땅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으로 부의 계급이 나뉘었듯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으로 부의 계급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으로 전환되는 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대한민국의 조그만 강남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부의 대이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며 세계 인구 80억 명을 생각했을 때 2100만 개의 극도로 희소한 자산입니다. 거기에 돈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인류의 수십만 년 역사에 딱 한 번 존재하는 대격변이죠. 그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권과 주류 정치계에 이제 막 편입되었습니다. 현물 ETF가 올해 출시되었고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 얘기한 사람이 내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이제부터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보기만 하지 마시고 꼭 직접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꿀 대찬스조차 지나가기 전에는 모르고 보내버립니다. 겨우 참여한 사람들조차 약간의 변동과 몇 달간의 지루함에 일희일비하다 쉽게 놓쳐버리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이제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아마 지금부터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수백 번은 신고가를 경신하며 매일매일이 레전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1년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